아내가 외도를 하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는데 상간남은 교회의 신도이면서 재력 있는 유부남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면서 이런저런 사유로 외박하기 일쑤이고 그럴 때마다 저는 미칠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외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니 갑자기 아이들을 폭행하고 이혼하자고 폭언하는데 무서웠습니다. 폭로하여 망신을 줄까 생각하고 있지만 후폭풍이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상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물론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 이분에게도 답변은 제가 다 보내드렸지만, 일단은 아내가 외도를 했다. 우리가 아내가 외도를 하게 되면 남편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옵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면은 어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수동적,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아내의 성격상, 지금 환경상 아내가 완전히 끝장내려고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일단 아내한테 모든 거를 아내 눈치 보면서, 외도하는 사람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맞춰줘서 뭔가를 하려고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남편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보호를 하고 싶어요. 파괴되는 거를 보호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파괴되길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내가 외도를 했다. 아내는 중증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있습니다. 아내는 이미 언제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외도가 발생이 됐다. 아내는 중증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바로 종교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종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회활동이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진행을 하다가 관심을 주는 남자 또는 유혹하는 남자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심 중독이 발생을 한 겁니다. 아내가 일부러 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러려면은 나름대로 최소한 가정이 이미 파괴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아내가 외도를 했다? 일단은 관계 중독입니다. 그 상간남의 유혹에 의해서 관계 중독이 발생이 됐던, 아니면 아내가 이미 그 전부터 관계 중독이 있어가지고 그 유부남을 유혹을 해서 관계 중독이 악화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내가 외도를 했다? 아내는 중증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인 상태이고, 상간남은 당연히 아내를 말 그대로 자기의 외도 대상으로서, 그렇게 유부남이니까 자기가 즐기는 대상으로서 보유를 하려면 교회도 다녀야 될 거고, 거기에 그만한 나름대로 재력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돈도 필요로 하게. 그래야 관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반응에 관련되어 있는 용도로서 쓰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관계 중독, 즉 관심의 중독, 유부남의 관심의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교회는 중요하지 않아요. 종교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때부터는. 왜? 종교는 왜 필요해요? 바로 유부남의 관심을 받는 용도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유부남이 뭐 이렇게 간다? 그럼 그거를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때부터는 변질돼 버려요. 옛날에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건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신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지금 이 아내도 그렇고, 관계 중독인 아내도 그렇고, 그 유부남도 종교는 하나의 외도하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야 라면서 꼬들김에 넘어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간남은 교회의 신도이면서 재력을 갖고 있다. 신도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재력도 이용을 합니다. 뭐 하는데? 외도하는 데에다. 그래서 그 유부남은 아마도 이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범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아내가 이제 당하는 거예요. 관계중독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좋아서 그 관심 받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외도의 수단이 돼버린 거지, 그 교회에 관련된, 즉
종교에 관련되는 신념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말로는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외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 한다면서 이런저런 핑계 대고 뭐 이런 일이 있다 뭐 있다. 근데 일이 있긴 맞아요. 그게. 네, 종교적인 건 관심이 없어요. 그걸로 해놔서 외박을 한다. 외박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 일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들먹거리는 거죠. 자, 그렇게 외박하게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외도를 했다. 남편은 중증심리자인 관계중독자에 의해서 아내에 의해서 외상 트라우마 발생합니다. 인생 전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다 파괴되고 이제 아이들까지도 다 이제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아이들 생각해보고 나도 너무 힘들지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공격하려니 이게 모든 게 다 파괴되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남편들은 가정이 파괴가 되든 말든 다 필요 없어 그냥. 그래서 공격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외도를 했을 땐 두 가지 유형의 남편들이 나오는데 아내를 공격하는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파괴되는 거를 어떻게든 이걸 유지를 하려고 어쨌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뻔하잖아요. 그냥 교회 일 때문에 뭐 때문에 뭐 해서 오늘 또 외박해야 돼. 그 상간남이랑 또 그렇고 이게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유로 외박하기 일쑤인데 외박을 했다. 그렇게 되면 아내 외도를 알고 있고 지금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미치고 죽을 것 같죠.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버티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가정을 여러 가지 사연으로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견디는 거, 그 고통을 견디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못 견디겠다고 공격을 하지만 어떻게든 견뎌야 되겠다라고 어떻게든 자기 자신이 지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외박할 때마다 당연히 미칠 것 같죠. 잠도 안 오고 아이들이 자고는 있죠. 아이들은 어떻게든 하고는 있겠지만 매우 고통스럽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견디다 못해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니까 아내한테 외도에 관련돼서 그 유부남에 대해서 외도에 대해서 내가 외도를 알고 있다면 외도에 대해서 몇 마디 이렇게 딱 했더니 아내가 갑자기 해가지고 갑자기 애들을 막 폭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 얘기 막 폭탄 선언하고 막 쌍욕이 막 나가고 네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 있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되니까 남편 입장에선 파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아내가 기세등등해진 거예요. 자, 아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남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외도에 관련돼서 언급을 했더니 갑자기 아이들을 폭행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혼하자 이렇게 가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내의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스테리 증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외도를 했는데 그러면 유부남이 예를 들어서 외도 처음이야 이렇게 되면은 그 유부남이 아내를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악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의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돼서 히스테리 증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만큼 그 유부남도 매우 악화돼서 그 유부남 볼 것도 없고 돈이 많으면 뭐하고 종교를 갖고 있으면 뭐하고 신자면 뭐 할 거예요. 분노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한테 해가 되는 사람을 향해서 공격을 해대기 시작할 겁니다. 둘 다 같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뭔 말만 꺼내면 이제 막 거의 미친 사람 같아요. 미친 사람. 애들이 뭐 그렇지 않아도 애들 보호하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 가정을 보호하려고 버티는데 딱 알죠. 바로 애들부터 그냥 아주 완전히. 그리고 이혼하자 막 쌍욕에 막 가정 파괴시키자 이제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외상 트라우마 그 역할을 하거든요. 점점 악화되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확 이것들을 교회에다가 확 그냥 폭로를 해가지고 망신을 줄까라고 해봤는데 망신 주면 뭐 할 거야? 교회 옮겨버리면 그만이고
어차피 안 다니면 그만인데. 왜? 그건 하나의 수단이었지. 믿음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관계 중독에 빠지면은 아무리 정말 믿음이 투철한 절실한 그런 신자라고 하더라도 바로 돌변합니다. 이용하는 걸로. 그래서 폭로해서 망신 줄까 생각했지만 결국은 후폭풍이 두렵다. 100% 완전히 후폭풍이 장난 아닐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남편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자, 아내가 외도하는 건 사실이에요. 아내가 이제 히스테리 발생해서 매우 악화됐다는 얘기예요. 관계 중독일 때는 회복, 치료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5대5 절반이라고 하면 히스테리가 발생된 상태라면 10%도 안 됩니다. 그만큼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내는. 그러면은 이 남편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언제까지 이 외상 트라우마에서 언제까지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답이 안 나오죠. 고통받고 있으면 계속 그거를 가지고서 이용을 하고 더 심하게 갈 건데, 그렇다면 이미 부부관계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의 고통을 어떻게 평생 가거든요. 이 고통은. 그래서 이 고통에 관련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이제 이혼하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좀 편해진 것 같아. 편해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나도 똑같은 놈이 돼 있어요. 그 유부남하고. 더 심하죠. 왜? 외상 트라우마가 타인을 공격하는 용도로 이게 돌변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매우 무섭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 자신의 인생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를 해야 굉장히 시급합니다. 치료를 해놓고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 선택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거든요. 그거 하지 마시고 지금 일단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가정입니다. 내 가정과 내 아이를 보호해야 됩니다.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양육권자, 즉 정신이 없이 이미 히스테리까지 와서 지금 모든 걸 다 버린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일단은. 그래서 나를 치료해서 나와 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내가 보호하기에 달려있거든요.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면 그 보호하는 능력을 딱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가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가고 있고 유부남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치료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전환, 즉 나와 내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행복한 인생으로 전환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아내가 지금 그때 내가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치료 기회를 줄지 판단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치료 기회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아내하고 상간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에 관련되는 걸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둘만 어디 가서 살더라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려 물론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가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 놔야만 무엇을 하더라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나와 내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내에게, 유부남에게 무엇인가를 대처하고 그리고 외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을 때가 아니고, 일단은 나를 치료해서 나를 회복해 놓고,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아이들도 함께 회복해 놓고, 함께 아이들과 함께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괴시켜야 됩니다. 왜? 대가는 치러야죠. 이게 순서입니다. 이 순서 아니면은 아마 극단적인 것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최악으로 갑니다. 망신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망신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망신 가지고는 안 돼요. 파멸시켜버려야 돼요.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 말든 가만히 내버려 두고 나를
치료해서 회복하고 내 아이들을 회복을 해서 함께 행복하게 가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도 당당하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 나를 치료하는 것에 내 인생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내 아이들 인생도 전부 걸어야 됩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